이 환웅과 함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을 배달국의 3대 성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태극기의 8개를 그리신 태호복희 씨, 그리고 의학과 농경의 아버지이신 염제신농 씨, 그리고 동방의 천자 치우천왕인데요. 이 세 분을 한 분씩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태호복희 씨라고 하면 태호복희 씨의 성은 풍씨이며 고대 동이족이다. 역대 제왕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학자 부산연은 태호복희 씨가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인되어 온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 제왕록에 보면은 명확하게 여기 동이족이라고 써 있죠. 네, 동이족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동이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박물관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동이족의 영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이족적 수장, 수령 이렇게 나와 있죠. 리더 오브 동이 트라이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의 수장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태호복희 씨는 동이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태호복희 씨는 환단고기에 의하면 18명의 환웅 중에 5세 태우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드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배달국 5대 태우 환웅의 막내 왕자이시고 인류성씨의 본원인 풍씨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호복희 씨의 큰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우주의 음양이치를 우주수학으로 깨달은 분으로서 이 하도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부경의 10개 수를 동서남북 중앙의 시간 공간 좌표에 배치하여 우주창조 설계도인 하도를 완성했다. 이 하도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을 처음으로 오행의 어떤 창조자?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면 뭐 선진시대 언제 뭐 오행이란 말이 나왔고 그게 있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를 보면 오행은 이때죠. 그러니까 이 음양 오행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도와 더불어서 이제 낙서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위대한 보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원래 도서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보면 세종이 이걸 딱 보고서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 하도를 보는 것 같구나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뭘 만드냐면 아야어여 해가지고 모음의 체계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뭐냐면 이 하도라는 것을 태호복희 씨가 만들었고 이것이 뒤로 가서 실제로 우리가 훈민정음 한글이 나오는 데 있어서 큰 것이 뭐냐면 이 하도의 창제 원리였다. 이거를 밝힌 것도 대한사랑의 강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천지인 삼재와 하도 상수학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너무도 철학적인 훈민정음에서 또 하도와 낙서의 어떤 원리를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하도와 낙서라고 했는데 이 낙서도 지금 잘못 알려져 있지만 단군왕건께서 낙서를 완성한 것이다. 이 단군왕건께서 완성하는 것을 금거북의 등에 띄워서 낙서를 써가지고 바다에 띄웠더니 우임금이 이걸 얻어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태백 속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천부경에서부터 하도와 낙서, 그러니까 이거는 환국 시절이잖아요. 환국 구전지서로서 천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달국 시대에 이 태호복희 씨에 의한 하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단군 왕검을 통해서 낙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수학의 세 가지 원본이 환국 배달 조선에 우리 어떤 조상에게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 최고의 학승이신데요. 우리 선조가 적선해온 여음으로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학술적으로 전개하니까 한국인 외에 있지 않으며 이 세계가 멸망이냐 심판이냐는 무서운 화탕 속에서 인류를 구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한국인 외에 또다시 없을 것이다. 이 타너 스님도 보시면은 여기 보면 타너 스님이 쓴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을 이렇게 쓴 필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호복희 씨가 시액 8개, 처음으로 8개를 그었다. 뭐 하도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8개가 그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8개, 복귀 8개가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문왕 8개가 나오고 또 뒤에 이제 정역 8개가 나와서 세 가지 8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복귀 8개에서도
동서남북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건곤감리가 있습니다. 이 건곤감리가 있고요. 이 건곤감리를 떼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태극을 그려 넣으면 태극기가 되죠. 그러니까 태극기에서 나오는 이 건곤감리와 태극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거 중국인들이 최근에 진짜 얘기했어요. 진짜 태극기는 이게 중국의 철학을 테오 보키시 그걸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 배운 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오 보키시의 보키팔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태극기가 나오게 되었다. 이 태극기의 그 근원처가 바로 테오 보키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오 보키시의 이 팔계와 하도에서 보면은 이 팔계와 라이프니츠 그리고 컴퓨터, 지금의 어떤 컴퓨터가 나오게 된 것도 결국에는 보키가 라이프니츠를 낳았고 라이프니츠가 빌 게이츠를 낳았다라고 하는 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래서 테오 보키시를 인문지조라고 합니다. 문명의 시주다. 문명의 뿌리다. 인류 문명의 뿌리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남성 회양회원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인문시조라고 이렇게 테오 보키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환단고기에 의하면 테오 보키시는 배달 신시에서 태어나서 송화강의 8개를 그으시고 산동성 어대원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환단고기의 내용이고요. 중국 측의 지장은 파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전에 보셨던 하남성 회양연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보키시의 이동 경로를 보면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중국 동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게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산동성 미산현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 미산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중국 산동망에 보면 테오 보키시가 거주하고 묻힌 곳으로 중국 문명의 중요한 기원이므로 중국 보키 문화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산동성 어대현, 지금의 어떤 미산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제 보키시를 기리고 있는 사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테오 보키시 안에는 이제 여화시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삼황오제라고 중국에서 기리고 있잖아요. 근데 삼황이라고 하면은 누가 들어가냐면 보키신동이 꼭 들어가요. 보키신동시 이렇게 꼭 들어가고 그 중에서 여화시를 넣는 그런 어떤 문헌도 있을 정도로 여화시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셨다. 그래서 보통 보키 여화도라고 합니다. 보키 여화도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밑에는 뱀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보키 여화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도 3층에 가보면 이 보키 여화도가 있고요. 고구려 벽화에 보면 보키 여화도가 이렇게 고구려 벽화로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단곡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화씨는 보키의 제도를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거죠. 보키씨의 제도를 이어받아서 그걸 계승해 가지고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